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태명리 육친통변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육친을 판단하는가? 육친을 판단하는 생태명리학의 기본 이론은 해당 육친의 상태 여부를 묻는 것과 해당 육친과 명주 또는 기타 육친과의 관계 여부를 묻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한다. 즉 상태명리학의 육친 해석의 비결 중 육친 관계론과 육친 상태론을 말하는 것이다. 기존의 명리학은 해당 육친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 덕이 있는가 없는가에 집중하여 해석하여 왔으나 상태명리학은 이러한 이분법적 해석을 지향하고 보다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즉 육친을 해석할 때 덕의 유무나 친소관계뿐만 아니라 해당 육친의 상태나 존망 등의 현상을 읽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육친을 해석할 때 덕의 유무나 친소관계뿐만 아니라 그 육친의 상태나 존망 등의 현상을 읽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명주의 부친이 명주와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다정하고 유정하여 좋아 명리학적으로 용신에 해당한다고 할 때 그 부친이 일찍 사망하여 버린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육친과 나의 관계가 좋으니 재성이 용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육친이 일찍 사망하여 버리니 내가 부친의 덕을 받았음에는 분명하지만 부친 당사자로 본다면 일찍 사망하였으니 나와 부친 간의 덕의 유무를 떠나 부친의 상태를 본다면 길한 상태가 아니다. 그쵸? 부친이 명주와의 천륜적 관계는 좋았으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오랜 기간 가사를 돌보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부친에 대한 모든 상황을 용신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상태 명리학에서는 육친은 명주와의 덕의 유무나 관계의 좋고 나쁨을 추론하는 육친관계론과 그 해당 육친 자체의 건강이나 존망 상태를 추론하는 육친 상태론에 대한 추론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리와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육친에 대한 추론 가운데 관계를 추론하는 관계론에서는 성의 희귀론, 육친 유무론, 육친 조합론, 육친 원근론, 육친 합충 생극론 등의 이론을 응용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육친의 존망과 상태를 규명하기 위해서 본 학파에서 정리하여 응용하고 있는 상태론의 이론들은 육친 일간 대위법, 육친 정의법, 육친 왕세 비교법, 육친 생극 비교법, 성자론, 정궁 극성, 육친 유입 추론법, 둔장의 비밀 등이 있다. 이론이 되게 많네요. 먼저 육친 관계 중에서 명주와 조력 여부를 묻는 육친 관계론의 이론을 설명하는 이론부터 학습하기로 하겠다. 관계론의 이론이래요. 성의 희귀궁 첫 번째. 성의 희귀론, 육친성의 희귀상의 간법. 일반적으로 육친이 일주의 희용신일 경우, 육친성이 일주의 희용신일 경우 그 관계는 좋다고 추론하고 만일 기신이라면 명주와 관계는 좋지 않다라고 추론한다. 육친의 조익에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만약 육친이 용신에 해당한다면 그 육친의 도움이 크다고 추론하고 반면에 기신에 해당할 경우 일주에게 해로움이 있다고 추론한다.
즉 육친성의 일주의 희용신일 경우 이는 일주와 그 해당 육친과의 관계가 좋고 그 해당 육친과의 관계가 좋고 화목하다는 것이며 육친성이 일주의 기신일 경우 이것은 일주와 해당 육친 간의 관계가 나쁘고 위화감이 있다는 것이며 기장이 불화하니 화목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육친성이 일주의 희용신이라면 일주는 그 육친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주에 대한 도움과 이익의 크기는 A. 육친성의 궁의를 희기를 살피고 B. 그 육친성이 명국과 관련하여 도움과 이익이 작용할 수 있는지 조합인가를 보는 것이다. 육친성이 일주의 희기신이지만 약하거나 혹은 없다면 그것은 그 육친이 일주를 돕고 싶어도 자신의 능력과 조건이 좋지 못하여 도울 수 없다는 것. 단지 말로써 정신적 격려나 계획이나 기획 등으로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 을 나타낸다. 또 다른 하나의 정황은 비록 어떤 육친이 일주의 희용신이라 하여도 명국 중에 영향이 있지만 조합의 원인에 인하여 일주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이것을 설명은 그 육친이 일주를 도울 힘이 있고 일주를 도울 생각도 있지만 종종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물질상으로 일주를 도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어떤 육친성이 일주의 희용신이고 또 힘이 있고 나아가 도울 길이 있어야 진정으로 용신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일주에 대하여 정신적 격려와 아울러 물질상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추론하면 된다. 궁이 희기상 이 방법은 궁의에 대응한 육친의 부귀긴천 정황을 읽어내는 거래요. 만일 궁의가 일주의 희용신이라면 그 궁의 대표의 인사물에 의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신이라면 바로 그 궁의 대표의 인사물에 의한 피로와 곤란을 겪게 된다. 궁의의 희기는 일반적으로 그 상응되는 육친의 부귀빈천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다. 어떤 궁의가 일주의 희용신이라는 것은 그 궁의가 대표하는 육친의 가정 조건이 좋다는 것을 말한다. 그 궁의가 대표하는 육친의 가정 조건이다. 좋다는 거. 일주의 희용신이라면 그리고 그 육친의 조건 정도는 그 궁이 앉아있는 십신인 희용신의 왕세 정도에 따라 부귀 정도를 나타날 수 있다. 십신의 왕세에 따라 그 십신이 왕하면 뭐 부귀가 크다 뭐 이런 건가 봐요. 궁의가 일주의 기신일 경우 그것의 설명은 그 궁의가 대표하는 육친의 조건이 좋지 못하고 그 궁유가 대표하는 육친의 그러니까 만약에 연주에 희용신이 있다 그러면 조상님들이 뭐 부귀가 좋았다 명예가 좋았다 뭐 이런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이 연주의 그 기신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 육신의 뭐 형편이 그 이제 안 좋았다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시간상으로 따지면 1세부터 16세까지가 연주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린 시절 형편이 기신일 경우 어려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신의 왕세 정도에 따라 빈천 정도를 볼 수 있으며 기신이 왕할수록 빈천하다고 추론한다.
육친의 부기 정도는 한 번 형성되면 평생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운과 결합하여 보아야 하며 원명국은 단지 일종의 잠재적 표시상이며 대운과 결합하여야 비로소 그 육친이 어느 기간에 부유하고 어느 기간에 빈천한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죠. 육친의 왕세론, 육친의 왕세상은 왕세 간법은 육친성이 왕하고 육친 용신이라면 일주에 대한 도움이 크고 세하다면 도움이 작다. 같은 이치로 육친성이 기신이고 왕하다면 그로 인한 피로와 피곤이 크고 기신인 육친성이 없다면 그로 인하여 피로와 피곤함이 없으며 기신인 육친성이 세하다면 약간 있다고 추론한다. 그러니까 육친의 왕세로서 그 용신의 크기, 도움의 크기, 해로움의 크기를 판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친의 유무론. 육친성이 유무상의 관법이라면 육친성이 일주의 희용신인데 만일 명국 중에 없다면 바로 그 해당 육친성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그 육친성이 일주의 기신인데 명국 중에 없다면 그 해당 육친성으로부터 피로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조력을 받는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육친유무론이다. 그러면은 그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무인성이거든요. 무인성인데 여기 상태 이론의 상태명리 쪽에서 보면 상태명리는 왕세를 구분할 때 특히 일주에 대한 왕세를 구분할 때 비견이 통근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의 근이 튼튼하게 있는 걸 보고 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겁재월에 태어났는데 겁재월이면 그 토왕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은 다른 분들은 저희 선생님도 그랬고 토왕하기 때문에 일주가 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일주가 왕하기 때문에 기존에 배웠던 거는 보면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나를 갖고 용신을 잡아야지 되는데 여기 상태명리 쪽에서 보면 일주에 근이 없어요. 일주에 정근이 없단 말이죠. 저희가 기토면은 기토가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기토 지지로는 기토가 한 개도 없으니까 근이 없다. 겁재가 왕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 인성이 용신일 수 있어요.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겁이랑 인성이 용신이다. 그러면 따지게 되면 저는 무인성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의 인연이 약하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도움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친 조합론, 육친성의 조합의 간법은 일반적으로 육친성이 일용상의 기신이라고 하여도 어떤 조합적 원인에 의하여 기신의 작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용신을 생주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런 육친은 일주에 대하여 나쁘다고 하나 나쁘지 않고 반대로 기란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치로 어떤 육친성이 일주에 대하여 희용신이라 하더라도 어떤 조합에 의하여 용신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좋다고 하나 좋지 않으며 희용신이지만 일주에게 유익한 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적 격려와 지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질적 도움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여 이러한 육친성과 궁이상의 일주에 대한 여러 도움 여부 간법은 그 해당 육친성 자신의 부기 여부를 나타내는 것과는 무관한 간법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육친성의 희기로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2번 궁의의 십신으로 보는 그 궁이 해당 육친의 부기 빈천의 유형. 희용신의 십신이 어떤 궁에 있는 경우 관성이 희용신이라인데 어떤 궁에 있다면 그 해당 궁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하는 육친은 현재 관직에 있거나 권력을 장악했거나 귀함을 나타나는 것이니 그 육친은 상당한 신분과 위치가 있고 명성과 권위가 있다. 관성이 왕하면 왕할수록 명성과 지위는 높고 약하면 약할수록 그 명성과 지위는 낮다. 재성이 희용신인데 어떤 궁에 있다면 그 해당 궁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하는 육친의 가정 조건이 좋고 생활이 부유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재성이 왕하면 왕할수록 그 부유함이 크고 약하면 약할수록 부유함은 작다고 본다. 식신상관이 희용신인데 어떤 궁에 있다면 그 해당 궁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하는 육친은 총명하고 재주와 구제가 좋다. 이게 이부자를 써서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얘기죠. 식상상관이 희용신인데 재주가 좋다는 얘기예요. 대개 문제가 뛰어나니 문인으로 성공하며 영업이나 예술 방면의 성공도 용이하다. 식상의 왕세 역시 예술과 기회의 고절을 나타내며 명성과 부유를 나타내기도 한다. 식상이 희용신인데 연상에 있다면 조상이 의학업에 종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추론이 가능하다. 식상이 희용신인데 연상에 있다면 그러면은 연간을 말하는 거, 연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어느 궁위에 어떤 십신이 있다면 바로 그 궁위를 대표하는 인물이 그 십신에 해당하는 방면에 관련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십신의 희기가 왕세에 의하여 해석을 할 수 있다. 인성의 희용신인데 어떤 궁위에 있다면 그 해당 궁위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하는 육친이 학문을 좋아하며 학벌이 높거나 독서를 좋아하며 대개 서양 지가의 자제나 적선지가의 사람이며 나아가 문인으로 출세하여 문화사업 방면의 명망과 귀함을 얻게 된다. 비겁이 희용신인데 어떤 궁위에 있다면 그 해당 궁위에 해당하는 궁위가 대표하는 육친이 자수성가의 인물로서 스스로 창업하여 부를 크게 이룬다. 위 5종 상황은 반드시 희용신의 부기로서 부기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대운에서 충국파 당한다면 과거엔 부기하였다 부기 영화를 누렸다 하여도 그 대운에서 쇠패의 상을 나타낸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